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주의해야 할 동사와 문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동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어떻게 시작해야겠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개념 먼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예제 풀어드릴 겁니다. 예제 같이 정리해 보시죠. 자, 그리고 잠깐 강의 멈추시고 연습 문제들 풀어보신 다음에 연습 문제 해설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개념 확인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개념,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 또는 누구누구와로 해석되는 동사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뭐을을로 해석되는 게 목적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걔네 해석이 뭐뭐을을이 아니라 뭐뭐에게 또는 뭐뭐와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문형을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전치사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discuss라 되어져 있는 친구 보세요. discuss the matter. 요거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뭐에 대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한국말로 해석이 될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마치 about이 들어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전치사가 들어온다는 소리는 걔는 자동사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긴 자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타동사 자리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nswer the question 하면 질문에 답하다입니다. 뭐뭐에 답하다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마치 to가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어서 보시면 방에 들어가다라 되어져 있는 enter the room도 마찬가지죠. 뭐뭐에로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into가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ttend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하다. 여기도 뭐뭐에다 보니까 at이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달에 접근하다 할 때 여기도 뭐뭐에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to가 들어올 것 같지만 아니라 approach the moon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조리 다 삼형식 형태가 되겠다. 즉 타동사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목적어를 취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거 안 헷갈리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자, 여기 into 안 들어와, 뭐 to 안 들어와 이렇게 외우실 게 아니라 discuss the matter, answer the question, enter the room 이렇게 아예 외워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과 영어에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놓는 게 좋겠다? 암기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어떻게 암기해라? 그냥 예문 형태로 외워놓는 겁니다. 자, 문장 다 외우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형태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iscuss the matter,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더 가봅시다. Reach London 되어져 있죠. 런던에 도착하다. 뭐뭐인데 to 안 들어갑니다. mention his book 그의 책에 관해 뭐뭐에 관해서 about 같지만 안 들어갑니다. resemble my father 우리 아버지와 닮다 뭐뭐와 라고 되어져 있어서 with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marry Jane 제인과 결혼하다 여기도 뭐뭐과 뭐뭐와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with 들어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 soon you 너에게 어울리다 누구누구에게 나와서 우리가 with 같은 거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으로 바로 구성이 되는 타동사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달라? 암기 좀 해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한글과 영어에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암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해하려고 하시면 헷갈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암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문법 같은 경우 이해를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암기를 많이 요청하진 않는데 여긴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니까 여긴 좀 어쩔 수 없이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이 좀 다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형태가 비슷해서 의미와 문형이 헷갈리는 동사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두 가지 볼 거예요. lie랑 lay입니다. 자, lie 같은 경우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얘가 변형이 있어서 그렇죠. lie는 어떻게 변형합니까? 자, lie, 그 다음에 lay, 그 다음에 lane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lay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lay라고 하는 친구랑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lay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바뀌어요? lay, 그 다음에 laid.
그리고 laid 이렇게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lie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 더 변형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자, 위에 나오는 거 보시면 lie on the ground, lie dirty 이렇게 되어져 있는 표현 같은 경우는 위에 걸 따라가는데 맨 밑에 있는 lie, 거짓말하다 아닙니까? 얘 같은 경우는 lie, lied, lied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형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놓으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ie 같은 경우는 lie on the ground 되어 있죠. 땅에 놓여 있다 되어 있는 뒤에 이렇게 전치사 구가 나와져 있어요. 얘는 뭐라는 소리예요? 자동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lie dirty, 더러운 채로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니까 얘가 동사고 그 다음에 dirty는 보어가 됩니다. 얘도 무슨 동사? 자동사가 되는 거죠.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 lie to me, 나에게 거짓말을 하자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치사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다? 자동사가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lie라고 하는 친구는 자동사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lay라고 하는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lay가 동사가 되겠고 it이 목적어입니다. on the floor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죠. 자, lay it, 그것을 하고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자, lay는 무슨 뜻이에요? 놓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그것을 놓다. 자, 이것이 무슨 형태? 다동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lay on egg, 여기도 lay가 동사가 되겠고 on egg,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타동사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lay라고 하는 건 타동사, lie라고 하는 건 자동사로 쓰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서 이 형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구성으로 되는지, 동사의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놓으셔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애가 있냐면 lie랑 lazy가 있습니다. 형태 좀 비슷하죠? lies, lazy. 다만 얘는 차이가 있죠. 얘도 어떻게 돼 있어요? lie라고 되어져 있는 얘는 자동사입니다. 떠오르다 또는 오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lazy라고 되어져 있는 얘는 타동사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rise slowly, 자, 천천히 서서히 떠오르다, 오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raise는 좀 다르죠. raise a hand 보시면 raise가 동사가 될 거고 a hand가 목적어가 되는 거, 손에 들다, 타동사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raise prices, 가격을 올리다, 여기도 raise가 동사, prices가 목적어입니다. 또 키우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raise가 동사, a child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raise가 어떠한 뜻으로 쓰이든지 간에 다 타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ise는 자동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형태를 좀 잘 봐놓으셔야 되고 의미의 차이도 좀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 보셔야 될 거는 4형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3형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죠. 자, explain A to B 하면 A를 B에게 설명하다인데 설명해 주다로 해석해도 되거든요. A를 B에게 설명해 주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 아,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아? explain B, A 이렇게 쓰면은 4형식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설명해 주다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써야만 된다? explain A to B로 써야 된다. 즉 3형식 형태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동일해요. introduce라 되어진 얘가 동사, A가 목적어, to B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는 형태로 3형식 형태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introduce B, A는 쓸 수가 없습니다. 4형식 형태에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suggest A to B, propose A to B, A를 B에게 제안하다라는 되어져 있는 얘인데 얘도 어떻게 돼야 된다? 4형식이 아니라 3형식 형태로만 써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은 좀 안타깝게 개념 부분이 다 어때요?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부분 좀 개념들 암기 진행하신 다음에 예제로 넘어가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강의 멈추시고 암기 진행해 주신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Analysts are discussing possible causes of the air crash.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nalyst하고 들어가고 있죠. 얘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are discussing.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 진행 시제로 사용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possible causes. 여기가 목조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of부터 시작해서 air crash까지가 이 causes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discuss 뒤에 뭐 안 쓴다? about 안 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가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라는 분석가들이 되겠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are discussing 논의 중입니다. 무엇을요? possible causes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서요. 끊어갈게요.
of the air crash. 어떤 거에 관해서요? 그 비행기 사고에 관한 그런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안에 뭐 들어가시면 안 되겠다. about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4번이 되겠습니다. The dog was lying on a wooden tabl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The dog,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was lying,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on a wooden table 전체 부사 처리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그 걔는 어떻게 있대요? 누워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요? on a wooden table, 나무로 된 타자 위에요. 자, 그래서 lie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자동사 형태로 써야 된다. 타동사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69번입니다. She explained the situation clearly to me 되어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분석해 보죠. 자, she가 주어가 되겠고요. explained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the situation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clearly 부사, to me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 기억나시죠? 여기 explain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A, 그 다음에 to B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형식 형태 쓸 수 없고 3형식으로 써야 된다고 했었던 그 부분이 되겠죠.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녀는요, 그 상황들을요, clearly, 명확하게 explain, 설명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에게? to me, 나에게요. 요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요렇게 정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요 예제 확인했던 것들을 토대로 또 우리 개념 확인했었던 것을 토대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다 해당이 되니까 강의 잠깐 멈춰주시고 분석,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단어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시고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 풀어보셨죠? 분석, 해석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걸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61번입니다. After 2 hours walk, we finally reached the coast라 되어져 있네요. 자, after 되어져 있죠? 여기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walk까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구성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사입니다. we가 주어가 될 거고요. finally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입니다. reached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 coast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reach라고 하는 친구는 타동사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끊어가 보겠습니다. 2시간 동안 걸은 후에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마침내 그 해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입니다. He answered my text message about an hour lat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answered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my text message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about an hour later 이렇게 부사 처리, 시간 알려주고 있는 부사 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끊어서 해석해 봐야겠죠. about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요, 나의 텍스트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가 되겠죠. 내 문자 메시지에 대답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about an hour later 언제요? 대략 1시간 후에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나와져 있는 부분 같이 좀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 didn't get an answer to my text message last night.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I가 주어예요. didn't get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an answer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to my text message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last night 여기도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구니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요 an answer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뭐에 대해서요? 나의 텍스트 메시지, 나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요. 지난밤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 여기 to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앞쪽에 목적어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일 때는 이런 방식으로 to를 사용해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니까요. 전치사구는 항상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추가적으로 꾸며줄 때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여기서 answer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명확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전치사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전치사 써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job suits someone with computer knowledge 이렇게 되어져 있죠. The job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ould suit 여기 동사입니다. someone 여기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부분이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걸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 알고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는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부사입니다. 그죠? 부사.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 따라서 여기서는 형용사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죠. 서머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The job would suit. 그 일은요. 그 직업은요. would suit. 적합할 것이에요. 누구에게? someone. 누군가에게. 자, 끊어갑시다. 어떤 사람이니까 with computer knowledge, 컴퓨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5번 가겠습니다. I lied or lay awake last night. I was not able to sleep. 이렇게 되어져 있죠. I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lied랑 lay 여기 골라줘야 되는, 여기가 동사예요. awake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보어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last night 이렇게 시간 알려주고 있으니까 부사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문장 끊겼습니다. I 주어 was not able to까지 가면 되는데 어디까지? sleep까지 가셔야겠어요. 왜? 여기 be able to 동사 원형되면 이거는 뭐뭐 할 수 있다요. 뭐뭐 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be able to가 뭐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can과 똑같은 겁니다. can 뒤에 동사 원형 취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 먼저 봅시다. I lied냐, lay냐 골라줘야 돼요. 자, awake라고 되어져 있는 게 지금 보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lied라 되어져 있는 걸 고른다면 어떤 거예요? 거짓말하다가 되는 거고, lay가 되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뭐뭐 인체로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해석에 맞춰서 본다면 lay가 들러가 줘야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깨어 있는 채로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last night 지난 밤에요. 나는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6번입니다. Galileo Galilei lied or lay the foundation of modern scienc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자리가 동사 자리입니다. 누군지 골라줘야 되는 자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the foundati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뭐예요? 명사잖아요. 목적어네요. of부터 science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A of B 구조는 항상 이 of B가 A를 꾸며주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사냐 타동사냐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lied는 자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타동사인 laid가 들어와야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석해 본다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요 the foundation 기초를 laid 확립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뭐의 기초요? of modern science 근대 과학의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으로 넘어가 보죠. Please raise or raise your hand when you need assistanc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please는 이렇게 부사가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뭡니까? 동사죠. 즉 무슨 얘기? 명령문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명령문. 자, 명령문 참고해 보시면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주어 you가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 무슨 자리? 동사 원형 자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문이 되는 거죠. 자, your han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 when은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가 주어, need가 동사가 되겠고요. assistance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rise를 골라야 되냐, raise를 골라야 되냐 되어져 있는데 뒤에 보니까 your hand라고 되어 있는 목적어 나와져 있습니다. 즉 이 자리 무슨 자리? 타동사 자리다. 따라서 자동사인 rise 넣어줄 수가 없겠고요. raise라는 타동사를 넣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나가 보죠. Please raise your hand. 당신의 손을 들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언제요? When you need assistance.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68번입니다. During one period, glaciers melt and the sea level rises or rais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during one period. 여기 전치사 during과 뒤에 명사 부분이니까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Glaciers라 되어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melt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nd 접속사입니다. The sea level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rises냐 raises냐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어떤 거? 뒤쪽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자동사가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rise와 raise 얘는 자동사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겠고 raise는 타동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During one period 따뜻한 기간 동안에요. Glaciers melt 빙하가 녹는다라고 합니다. And the sea level sea level은 뭐예요? 해수면이죠. 그래서 해수면이 raise가 아니라 rises였죠. 상승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이 되겠습니다. Trevor can introduce to us new people, experiences, and food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Trevor의 주어가 되겠고 can introdu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지금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us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ew people, experiences and food 여기 전체가 다 목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ntroduce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 항상 어떤 걸 취한다? A to B 또는 지금처럼 해도 돼요. introduce to B, A와는 상관없습니다. 둘 다 to B는 다 뭐니까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니까요.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introduce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뭘 소개해 주죠? 새로운 사람, 경험들, 그리고 음식들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7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He suggested a different idea to u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suggested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A different idea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to us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죠. suggest라고 되어진 이 친구는 어떻게 취한다? A to B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사형식 형태로 쓸 수는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끊어갑시다. 그는요 different idea 다른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누구에게요? to us 우리에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동사 문형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좀 외워야 될 게 좀 많았죠. 그 외워야 될 것들을 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문법적으로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겠다? 암기 철저하게 해주셔야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암기를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암기 방식이 되냐면 여러분들 이 표현들을 가지고 실제 문장들을 만들어 보시고 또 구문들을 외워 놓으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쉽게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A, B, A, B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얘네를 실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암기를 해주신 게 제일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단어 같은 경우도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방식으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오늘 거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